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잘 아시죠? 은퇴 후 삶이 불행하다면 현역 시절에 등잔 밑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처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행한 은퇴자들이 너무 쉽게 저질렀던 4가지 치명적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더 나은 노후로 가는 길엔 반드시 해결하거나 피해야 할 위험들이 존재하죠. 문제는 해결할 과제가 무엇이고 또 피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보면 보인다는 국정원 표처럼 나를 위한 노후 준비도 잘 보면 합리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까이 있는 위험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불행한 노후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행한 은퇴자들이 너무 쉽게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 4가지. 첫째, 은퇴 후에 주거 비용을 과소평가했던 은퇴자들이죠. 혹시 수도세, 전기, 가스비 등 3대 비용이 매월 얼마 정도 지불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2023년 4월과 2024년 4월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의 수도세는 1,300원이 줄었더군요. 하지만 전기세는 6,300원이 올랐고 가스비는 24,000원이 더 늘었습니다. 월간으로 합산하면 2023년 대비 2024년 4월은 월 25,400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13.7%가 증가한 셈이죠. 수도, 전기, 가스 비용으로 매월 2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은퇴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물론 개인마다 주거 유지에 필요한 3대 비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 경우는 세 식구니까 1인당 약 7만 원의 3대 비용이 발생한 셈이죠. 그렇다면 2025년 4월 3대 비용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마도 적극적으로 3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더 늘어날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21만 원의 지출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은퇴 후 고정소득에 따라서 부담의 정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 발간된 번역서를 보면 노년기에 세금을 아끼려고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표현이 상당 부분 등장합니다. 밤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고 생활한다는 표현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지출되고 있는 3대 비용을 전년과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은퇴자들이 너무 쉽게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 4가지. 둘째, 노후 의료 비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은퇴자들이죠.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늙어서 많이 아프면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그냥 죽으면 된다. 근데 정말 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목숨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가 아픈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손 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닐 테니까요.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1년 186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7만 원으로 약 2.67배 수준으로 폭등한 상황이죠. 물론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빈약한 노년기에 매월 적지 않은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 출입은 잦아집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플 테니까요. 다행히 경증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간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저도 지난달에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3명의 주치의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안과 의사, 치과 의사, 그리고 관절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안과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50세가 넘어가면서 임플란트 7대 심었고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 어깨와 손가락 관절 치료를 받는 횟수도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60이 넘으니까 안과 치료를 받는 일이 늘기 시작한 걸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과, 치과, 관절을 치료하는 3대 주치의를 둬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3대 치료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게 암이나 뇌 관련 이상 치료 비용 아니겠습니까?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노인들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등 혈관 질환 이상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물론 이도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현실은 알게 모르게 병을 키우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반 건강검진 거르지 않고 잘 받고 계십니까? 종합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 번씩 받고 계신가요? 일반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때마다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받는다고 해도 종합건강검진은 오로지 개인 부담인 만큼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도 지난달에 아내를 위한 종합검진 비용으로 12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는 회사 돈으로 부부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내 돈 들어갈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내 돈으로 검진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종합검진을 받을 생각인데 얼마나 나올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노후 의료 비용을 준비하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본의 문제예요. 건강 문제를 운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이런저런 질병이나 상해로 투병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상당 부분 경제적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으니까요. 불행한 은퇴자들이 너무 쉽게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 4가지. 셋째,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을 과소평가했던 은퇴자입니다. 나는 몇 살까지만 살까라고 말하는 형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작금의 현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 아닐까요? 수명이 길어지면 당연히 노후 생활비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현역 황금기는 짧아지고 있고 돈을 써야 하는 노후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닐까요? 잘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벌어놓았던 돈으로 은퇴 후에 30년 이상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은퇴 부부만 먹고 사는 문제라면 30년간 번 돈이면 아주 넉넉하죠. 하지만 30년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결혼자금도 일부 지원하고 더해서 생존하신 노부모도 돕고 거기에 우리 부부의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 쉬지도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과로노인이란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이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불행한 은퇴자들이 너무 쉽게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 4가지. 넷째, 소득원을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소홀하게 했던 은퇴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돈 나올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은퇴해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넘쳐나죠. 하지만 국민연금만 의존해야 하는 노후를 준비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전체 연금수급자 인당 연금 평균액이 64만 원에 불과하니까요. 30년 이상 납입해도 평균 연금액이 157만 원 수준이니까 넉넉한 노후를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기준으로 177만 3천 원입니다. 그렇다면 1인 기준으로 11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매월 110만 원을 더 벌어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적정 생활비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연금 소득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0명 중에 7명이 받는다는 기초연금 평균 수급액 33만 원을 더하면 매월 발생하는 고정소득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2가지 연금을 합해도 월 고정소득은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연금 외에 고정소득이 많든 적든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령 65세 기준으로 1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월 24만 6천 원을, 3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73만 9천 원, 5억 주택이라면 매월 123만 2천 원을 종신도록 지급받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내 집 마련이 1순위 목표에 해당할 만큼 인생의 중요한 과제였죠. 도시가 되었든 지방이 되었든 내 집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의 상당수는 크든 작든 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65세 시점 1억 주택 보유자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합산하면 121만 원, 3억 주택 보유자라면 171만 원, 5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월 220만 원의 소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비현실적 수익률에 혹해서 자산을 탕진하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패가 망신당하는 예도 있죠. 물론 적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긴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불행한 은퇴자들이 너무 쉽게 저질렀던 치명적 실수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 주거 비용을 과소평가했던 은퇴자입니다. 둘째, 노후 의료 비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은퇴자들이죠. 셋째,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을 과소평가한 은퇴자입니다. 넷째,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했던 은퇴자들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